기억과 상상으로 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억 아니면 상상이에요. 기억 안에는 지식도 들어가고 경험도 들어가고 정보도 들어가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원래 있던 거예요.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 그 기억력이 좋은 사람, 뭐를 쫙 봐가지고 그걸 이해하고 해서 중요한 걸 가려내서 그걸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했어요. 기억력의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그 기억력은 온전히 인공지능한테 내주게 되죠. 인공지능만큼 우리가 기억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인공지능한테 그건 맡기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인간이 할 일은 뭔가? 상상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키워야 돼요. 사실은 요즘 뭐 이렇게 잘 나간다는 분들, 뭐 또 그런 분야, 그래서 뭐 대중가요라든가 뭐 또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상상력의 산물들입니다. 상상력 있는 사람이 주도하는 거죠. 그 기억 가지고 합니까? 기억력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그 지식의 저주라고 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얽매여서 그리고 어떤 고정관념이나 어떤 선입견이나 자기 어떤 편견, 확증 편향 이런 데 빠져가지고 오히려 판단을 그르치고 새로운 생각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글짓기 대회를 나갔는데 제목이 즐거운 우리 집이라고 해서 글을 썼는데 다 지어낸 말이었어요. 즐겁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덜컥 그 신문사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신문에 실린다는 거. 겁이 나는 거예요. 거짓말 한 게 들킬까 봐. 나중에 보니까 아버님이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거짓말로 보지 않고 상상력으로 본 거죠. 근데 이 상상력이 있는 친구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오히려 대접을 못 받았어요. 허튼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막 나열하는 거. 봄 하면 봄나물, 봄처녀, 아지랭이 무슨 막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거. 근데 사실 학교 다닐 때는 그게 필요 없거든요. 정답은 하나거든요. 하나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소리거든요. 브레인스토밍 잘하는 사람들이 상상력이 있는 겁니다. 글을 쓸 때 이 소재 같은 거를 잘 발굴해내죠. 그리고 상상력 있는 사람은 연상을 잘합니다. 연상. 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면 사과는 맛있어. 이거를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죠. 생각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멍 때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상력의 힘을 키우려면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실패에 관대해야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은 상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실패할 확률이 높거든요. 기억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기억 가지고 말하면 적어도 실패할 확률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실패했을 때 그거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실패를 했을 때 재기의 기회가 없고 패자부활의 기회가 없으면 상상하지 않겠죠. 다른 말로 도전하지 않겠죠. 시도하지 않겠죠. 제가 보신 김우중 회장, 대우에 돌아가셨죠. 김우중 회장이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된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만들어진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 거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실패를 무릅쓰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상상력이 생기는 거죠. 상상력이 생기기 위한 다른 또 하나의 조건은요, 재밌어야 합니다. 사람은 재밌을 때 상상합니다. 놀이할 때, 이럴 때 상상력이 풍부해져요. 뭔가 이렇게 즐겁고 유쾌하고 재밌을 때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잘 나가는 기업들은 놀라고 그래요. 뭐 자기 시간에 일정 시간 이상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그래요.
네가 재밌어 하는 일을 하라고 그래. 그리고 실적을 내라고 그래. 실적이 없으면 그럼 너는 성공하고 싶지 않은 거야?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 실패하다가 시행착오 끝에 성공이 나오는 건데 실패 실적이 하나도 없어? 그럼 넌 성공하려는 노력을 안 한 거네? 이런 거죠. 상상력 있는 사람들은 스토리텔링을 잘합니다. 이야기를 잘 지어내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전망하고 예측하고 예상하고 추론하고 유추하는 일을 잘해요. 그래서 이런 상상력이 앞으로는 이제 필요하고 이게 이제 글쓰기에 우리가 이제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는 이제 앞서 얘기한 우리가 이제 관찰력이나 질문력이나 상상력의 결과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가면서 자기의 컨텐츠와 자기의 스토리를 만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글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두 축은요, 컨텐츠와 스토리예요. 컨텐츠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남보다 많이 아는 그 무엇이에요. 근데 그거는 뼈대에 해당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글이 안 되고요. 거기에 살을 붙여야 돼요. 그 살이 스토리입니다. 내 스토리. 남들 다 가는 길 가면은 그 스토리가 남과 다른 스토리가 아니고 재밌는 스토리가 안 되는 거죠. 컨텐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 컨텐츠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는 상상하고 질문하고 관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글을 써보니까 글이 써지는 순간이 와요.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여러분들 그림 퍼즐을 맞추거나 무슨 레고 블록 가지고 이렇게 만들다 보면 맞춰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 그림 퍼즐을 다 맞추면 어떤 그림이 나오겠구나. 그걸 알 수 있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게 이제 전체가 꿰뚫어진 겁니다. 전체 모양을 파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통찰력은 저는 거창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글이 써지는 순간이 통찰이 온 순간인데 뭐의 어떤 해법을 잘 찾아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게 이제 통찰이 오는 순간이거든요. 길을 갔다가 문득 생각이 나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이런 방법이 있겠네. 방법을 찾았어. 이런 게 이제 통찰이 오는 순간이거든요. 이걸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잘할 수 있는가? 통찰력을 갖기 위한 시작은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관심 있는 그 무엇을 찾아야 돼요. 거기로부터 출발해요. 저는 그게 이제 글쓰기였거든요. 글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글쓰기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래도 제일 재밌고 자신이 있고 이랬던 거예요. 글쓰기라는 어떤 주제, 어떤 테마, 그런 화두를 찾은 거예요. 그게 1단계입니다. 그럼 2단계로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럼 3단계로 뭐가 이루어지냐, 그것에 관한 어떤 내 생각, 뭐 이런 조각들을 많이 만들게 돼요. 그리고 4번째로 그 조각들을 가지고 연결해보고 결합해보는 놀이를 즐기게 돼요. 그 놀이가 그 조각들을 가지고 누구한텐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거예요. 조각을 꽤 맞춰보는 거죠. 모아놓은 구슬에 실을 꿰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훈련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통찰이 빨리 와요. 그게 이제 제일 빨리 오면 첫 문장을 딱 썼는데 마지막 문장까지가 머릿속에 쫙 그려지는 거. 그게 뭐 영감이 떠오르고 직관이 온 게 아니고 저는 통찰이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거, 어떤 관심사를 갖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 그걸 찾는 게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학교는 학생에게 뭘 집어 넣어주는 게 아니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끄집어 내주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주는 거, 학교를 다니면서 그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에 관한 공부하는 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것들에 관해서 많은 조각들을 모으게 되고 그 조각을 써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렇게도 연결해 보고 저렇게도 레고 블록 조각 가지고 놀듯이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진다고요. 아, 자기 생각이 만들어져요. 그럴 때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공부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찰력을 키워야 된다. 어떤가요? 우리 비판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 보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죠. 관계가 안 좋아지죠. 내 말에 다른 의견을 내고 토를 달고 말대꾸를 하고 반박을 하고 반론을 하면 저 친구가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가 아니고 저 친구가 내 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친구가 나를 공격하네. 응? 다음에 봐. 사실은 우리 사회는 그래서 이렇게 비판이 금기시 되어 있죠. 비판이 없으니까 토론도 안 돼요. 토론은 서로 반박하고 반론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 이 새로운 시대가 어떻습니까? 정말 위기가 상존하고요. 갈등의 시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런데 이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에 대비하려면 저는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 비판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비를 하죠. 아니,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잘 순응하고 잘 맞춰주고 그런 걸로 살아가면 갑자기 다른 게 나타났을 때 대비가 안 되는 거죠. 삐딱한 시선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저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갈등하고 무슨 관계냐, 비판은. 서로 비판하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갈등은 그대로 놔두면 더 커져요.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글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게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1번, 자기 생각을 써야 되겠죠. 자기 의견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2번,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런 이유라든가 근거라든가 사례라든가 예시를 들어줘야 되겠죠. 내 생각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게 2번이죠. 그리고 3번, 나와 다른 생각을 소개해야죠. 내 생각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설득력도 없고요. 객관성도 없고요. 남에게 신뢰를 줄 수 없죠. 나와 다른 의견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 다른 의견을 소개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 그 다른 의견을 평가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일리가 있고 이런 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그 다른 의견과 내 의견을 섞어서 결론을 내는 거죠. 물론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할 수도 있고 어떤 A라는 의견과 B라는 의견을 서로 대비하고 대조하고 해서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비판으로 저는 글을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내 생각이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을 표현할 그 2번째 단계 표현하는 것도 배우질 않았어요. 그냥 바로 3번째, 다른 의견들이 뭐가 있는가 를 공부했죠.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다른 의견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걸 했죠. 다른 의견이 뭐가 있고 그 다른 의견의 장단점을 이렇게 분석하고 비교하는 일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사회에 딱 나오니까 자기 의견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남의 의견을 들으면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어떤 관용이라든가 이런 걸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들으면 나와 다른데? 내 편이 아닌데? 배타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승부를 계속 벌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결론이 나질 않아요. 글쓰기의 세계가 그렇죠. 서로 팽팽하게 평행선이고 서로 대립하고
하는 것만 있는 거죠. 갈등만 있는 거죠. 그 갈등을 해소하는 글쓰기가 아니고 갈등을 더 첨예화하고 상대를 증오하고 혐오하고 이렇게 되는 글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 역량을 학교에서건 또는 개인적으로 저걸 키워야 된다. 근데 비판적 사고 역량을 키우려면요,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냐?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단점 이걸 받아들이는 용기. 그게 없이는 나만 옳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편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 자기 편 중에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죠. 그런 경우에 자기 편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 또 이런 용기도 필요하죠. 우리가 어떤 불의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용기. 아니 그런 게 없고 그냥 따라가고 순응하고 이러면은 비판이라는 건 없는 거죠. 저게 잘못됐다, 정당하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대들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죠. 더 나가서 나와 반대편이라고 하더라도 그 반대편의 생각이 옳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용기. 또 반대편이 뭘 잘못했는데 자기가 반성하고 사과하면 그것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용기. 이런 게 됐을 때 진정한 우리 글에 있어서 어떤 융합이 일어나고 통합이 돼서 그걸로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시대는 서로 다른 게 섞여서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비판이 반드시 필요해요. 서로 다른 게 부딪혀야 돼요. 섞여야 된다는 것이죠.